이사장 딸을 성추행한 외과 과장의 최후. 모든 의료진이 퇴근한 병원. 하지만 한 여의사가 혼자 남아 있었죠. 한수연. 외과 레지던트 2년차. 그때 과장님이 들어왔습니다. 부적절한 접촉. 거부당한 후 시작된 보복.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숨겨진 정체를. 과연 그녀는 어떻게 반격했을까요? 지금 시작되는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수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깔린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려고 했어요. 오늘은 꼭 잘해보자. 거울 속 자신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만큼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수연은 한철민 의료재단 이사장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의대에 입학한 이후로 철저히 숨겨왔거든요. 아버지의 힘이 아닌 내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은비 선배 때문이었어요. 3년 전 한국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한수연 선생, 여기 와봐요. 은비 선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인턴들과 달리 수연에게만은 항상 엄격했습니다. 네, 선배님. 뛰어가니 은비 선배가 차트를 들고 서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 환자 차트 다시 써요. 기록이 엉성해요. 하지만 선배님, 다른 인턴들도 이 정도로. 다른 인턴들 핑계 대지 마요. 당신은 다르게 해야 해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엄격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수연은 은비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저한테 왜 그렇게 하세요? 다른 인턴들보다 더 엄하게 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은비 선배는 잠시 멈춰서 수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수연 선생, 나는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순간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누구인지예요. 환자 앞에서는 이사장 딸도 아니고 그냥 한 명의 의사일 뿐이에요. 선배님,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면 더 노력해야 해요. 아버지의 그늘이 아닌 당신만의 빛을 만들어야 해요. 그날 밤 수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은비 선배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그 후로 은비 선배는 수연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야간 수술을 함께 참관하고 어려운 증례를 같이 공부했어요. 한수연 선생,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은비 선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연을 성장시켰습니다. 레지던트 2년차가 되어서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다른 의사들도 수연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연 선생, 수술 솜씨가 정말 좋아졌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수연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수연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사장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어요. 들어와라, 수연아. 아버지 철민은 늘 든든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긴장되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다른 병원으로 가고 싶어요. 철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여기서 잘하고 있잖아. 아버지의 그늘이 아닌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이사장 딸이 아닌 그냥 한수연 의사로요. 긴 침묵이 흘렸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네, 아버지. 좋다. 하지만 힘들어도 후회하지 마라. 네, 감사해요, 아버지. 그렇게 수연은 성북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병원에서의 첫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수연입니다. 외과 의료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두들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진우 과장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박진우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과장님.
젊고 예쁜 후배가 와서 병원이 밝아지네요. 박 과장의 말에 수연은 약간 불편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첫날이라 넘어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제가 잘 가르쳐 줄게요. 박 과장의 눈빛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수연은 그냥 친절한 선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갔어요. 박 과장은 수연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레지던트들보다 더 자주 말을 걸고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했어요. 수연 선생은 어디 출신이에요? 서울이에요, 과장님. 가족은 뭘 하시나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수연은 아버지 이야기를 숨겼습니다. 그게 자신과의 약속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늦은 수술이 끝나고 수연은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의료진들은 모두 퇴근한 후였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뒤에서 박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내일 수술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고 많네요. 저도 도와줄까요? 박 과장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괜찮아요, 과장님.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 하기엔 많을 텐데. 박 과장의 손이 수연의 어깨에 살짝 닿았어요. 순간 온몸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수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박 과장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일 봐요. 박 과장은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갔어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연은 은비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님, 요즘 병원 생활은 어때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요즘 은비 선배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바쁘시겠지. 수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박 과장의 시선, 은비 선배의 침묵,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수연은 베개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내일은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과장의 시선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수연은 그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수연 선생,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또 시작이었어요. 박 과장은 매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과장님. 공부할 게 많아서요. 항상 공부만 하면 몸이 상해요. 가끔은 쉬어야죠. 박 과장의 목소리가 달콤했지만 수연에게는 부담스러웠어요.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은비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떠세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요. 하지만 이번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10시, 수연은 혼자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아직도 이래요? 박 과장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네, 내일 수술이 있어서요. 혼자 하기 힘들죠? 제가 도와줄게요. 박 과장이 수연의 바로 뒤에 섰습니다. 숨이 목덜미에 닿았어요. 순간 수연의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과장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선배가 도와주는 게 좋죠. 박 과장의 손이 수연의 어깨에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과장님, 수연 선생은 정말 열심히 하네요. 이런 후배가 있어서 기뻐요. 손이 어깨에서 팔로 내려갔어요.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그만해주세요. 수연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박 과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냥 격려하는 건데. 격려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저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박 과장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재미없는 사람이네.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박 과장은 수연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수술에서 수연을 빼기 시작했어요.
수연 선생은 오늘 외래 환자만 보세요. 과장님, 저도 수술에 참여하고 싶은데요. 아직 실력이 부족해요. 더 공부하고 오세요. 수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분명히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력이 부족하다니. 점심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다른 의료진들이 수연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점심 드실까요? 아,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모두들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떴어요. 수연은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수연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연아, 최은비 선배 알지? 동기인 미영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왜? 은비 선배가 돌아가셨대. 순간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한국대병원 옥상에서 발견됐대. 스스로 목숨을. 흑. 수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은비 선배가 왜? 나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는데. 수연은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은비 선배의 어머니가 수연을 알아보셨어요. 수연이구나. 은비가 내 얘기를 많이 했단다. 어머님, 이것 좀 가져가렴. 은비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거야. 흰 봉투를 받았어요. 수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수연은 조용한 곳에서 편지를 열었어요. 수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손이 떨렸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 조민석 교수가 계속 나를 괴롭혀. 처음엔 업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해졌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매일 밤 부적절한 접촉을 해. 거부하면 더 심하게 괴롭혀. 신고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너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너도 힘들까봐 말하지 못했어. 미안해, 수연아. 편지가 끝났을 때 수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돼.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비 선배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어. 병원으로 돌아온 수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얼굴이 안 좋네요. 괜찮아요. 혹시 아픈 거예요? 쉬어도 돼요. 박 과장의 가짜 친절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일하겠습니다.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연은 달라졌어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박 과장이 또다시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은비 선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은비 선배의 장례식 이후 수연의 일상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박 과장의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대놓고 수연을 무시했습니다. 한수연 선생, 이 차트 다시 써요. 글씨가 엉망이네요. 멀쩡한 차트였는데도 트집을 잡았어요. 과장님,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요? 전부 다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쳐다봤어요. 수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연이 식당에 들어서자 평소 함께 앉던 의사들이 모두 자리를 피했어요. 선생님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아, 미안해요. 우리 곧 가야 해서. 모두들 핑계를 대며 일어났습니다. 수연은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왜 다들 나를 피하지?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돌아보니 이현주 간호과장이었어요. 50대 초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네, 물론이에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현주 과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혼자 견디기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현주 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 과장님이. 어떤 분인지 저도 알고 있어요. 수련의 눈이 커졌어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하지만 다들 참고 넘어가셨죠. 왜요? 박 과장님의 처남이 병원 원장님이거든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분이에요. 수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요. 교통사고로 다친 환자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수리연 선생은 빠져요. 이 수술은 너무 어려워요. 박 과장이 수연을 밀어냈습니다. 과장님,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요. 나중에 연습하세요. 다른 의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어요.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과장이 수술 도중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혈관을 잘못 건드린 겁니다. 과장님, 출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알고 있어. 조용히 해. 박 과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황한 게 분명했어요. 수연은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환자가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돼. 수연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박 과장이 수연을 불렀어요. 수연 선생, 잠깐 와봐요. 진료실로 따라갔습니다. 오늘 수술해서 본 것 있죠? 네.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맞죠? 박 과장의 눈빛이 위협적이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똑똑한 사람이니까 알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면 안 좋을 거예요. 수연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특히 당신 같은 신참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여기서 매장당하고 싶지 않다면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과장님. 아, 그리고 오늘 밤에 시간 있어요? 저녁이나 같이 해요. 박 과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죄송해요. 약속이 있어서요. 매번 바쁘네요. 언제까지 피할 건가요? 박 과장이 수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과장님, 저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일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특히 이 병원에서는요. 박 과장의 손이 수연의 팔에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만해 주세요. 수연이 팔을 빼려 했지만 박 과장이 더 세게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요? 좀 더 친해져요. 놓아주세요. 수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과장님. 현주 과장이 들어왔어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듯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한수연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얘기 중이에요. 정말 급해요, 과장님. 현주 과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박 과장이 마지못해 손을 놓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얘기해요, 수연 선생. 박 과장의 마지막 말이 귀에 뱀처럼 달라붙었어요. 진료실을 나온 후 현주 과장이 수연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더 조심하셔야 해요. 박 과장님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모으세요. 혼자 싸우기는 힘들지만 증거가 있으면 달라져요. 현주 과장의 조언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날 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은비 선배처럼 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수연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며칠 후 수연은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거든요. 현주 과장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꼭 녹음하겠어. 수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박 과장이 수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눈치챈 건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대한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모든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는 30대 남성이었어요. 복부에 심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즉시 수술실로 옮겨요. 박 과장이 지시했습니다. 수연 선생도 참여하세요. 이번에는 수연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너무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했어요. 출혈이 심합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박 과장이 메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저렇게 긴장하지? 수련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과장이 복부를 열었어요. 출혈 부위를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인 것 같습니다. 박 과장이 가리킨 곳을 봤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과장님, 그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더 경험이 많아요. 조용히 해요. 박 과장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예감이 맞았어요. 박 과장이 잘못된 곳을 건드렸습니다. 갑자기 피가 솟구쳤어요. 과장님, 대동맥이 터졌어요. 마취과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죠? 간호사들이 당황했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런. 어떻게 된 거야? 수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대로 가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수연이 메스를 달라고 했어요. 안 돼. 너는 경험이 부족해. 과장님, 환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현주 과장이 박 과장을 말렸어요. 과장님, 한수연 선생님이 해보게 하세요. 박 과장이 마지못해 물러섰어요. 수연이 메스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은비 선배,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은비 선배에게 배운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야간에 몰래 연습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었어요. 출혈 부위를 찾았어요. 정확한 곳이었습니다. 수련이 빠르게 지혈을 했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안도했습니다. 잘했어요, 수연 선생님. 간호사들이 감탄했어요. 30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선생님. 간호사들이 수연을 칭찬했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은 구겨져 있었어요. 자신의 실수를 수연이 만회한 게 못마땅한 듯 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박 과장이 수연을 불렀어요. 수연 선생, 진료실로 와봐요. 긴장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오늘 일은 비밀로 해요. 박 과장의 첫 마디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실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마요. 원래 당신이 수술한 거라고 해요. 하지만 과장님이 먼저 수술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만 중요해요. 박 과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과장님,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팀워크예요. 박 과장이 수연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무슨 뜻이죠? 수술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책임이 있어요. 특히 신참은 더욱 그렇죠. 협박이었습니다. 그때 현주 과장이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수술 기록을 확인하러 왔어요. 지금은 얘기 중이에요. 박 과장이 짜증을 냈어요. CCTV 기록도 확인해야 해요. 수술실에 있는 거 말이에요. 현주 과장의 말에 박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CCTV가 뭐 어쨌다고? 모든 수술 과정이 다 녹화되어 있잖아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죠. 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CCTV가 있었구나. 박 과장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필요 없을 거예요. 수술은 잘 끝났으니까.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죠. 병원 규정이에요. 현주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현주 과장이 수연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박 과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혹시 다른 피해자들을 아시나요? 현주 과장의 질문에 수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김미선 간호사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몇 년 전에요. 정말요?
그리고 이소영 선생님도 레지던트 시절에 논문을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피해자가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선생님. 현주 과장의 말이 따뜻했어요. 함께 싸워봐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일주일 후 수연은 용기를 냈어요. 현주 과장과 함께 김미선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미선은 처음에 말하기를 꺼려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수련이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박 과장님이 인턴 시절 저에게 정말 끔찍한 일을 했어요.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수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만 당한 일이 아니었구나. 이소영 전문의도 만났어요. 논문을 빼앗겼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1년 동안 연구한 건데 소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박 과장님이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어요. 저는 공동저자에서도 빠졌고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수련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CCTV도 있고 우리 증언도 있어요. 충분해요. 현주 과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한 거예요. 정말 하실 거예요? 현주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은비 선배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수연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박 과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수련이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성추행, 의료사고 은폐, 학술 부정행위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병원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조사관이 온대.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 있어? 의료진들이 수근거렸어요. 박 과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야? 박 과장이 화를 내며 돌아다녔어요. 수련은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오후에 아버지 철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무슨 일이야?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 제가 신고했어요. 뭐라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올바른 일을 한 거예요. 철민이 잠시 침묵했어요. 위험하지 않니? 혹시 보복을 당할까봐.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래, 딸아.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아버지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지지를 받으니 더욱 힘이 났어요. 다음 날, 철민이 직접 병원에 찾아왔어요. 의료윤리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철민이 위원회에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한철민 이사장님이 직접 나서시는군요. 조사위원들이 놀랐어요. 제 딸이 아니라 한 명의 의사로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려요. 철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또한 저희 재단에서 의료윤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철민이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했어요. 수연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며칠 후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이 먼저 조사를 받았어요. 한수연 선생님, 신고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조사관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수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박 과장의 성추행, 의료사고 은폐 시도, 보복성 괴롭힘까지. CCTV 자료도 확인해 주세요. 수술실 영상에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미선과 소영도 용기를 내어 증언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겠어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논문 도용도 명백한 부정행위예요. 증거도 있어요.
소영이 자료를 제출했어요. 현주 과장도 증언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봤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박 과장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성추행, 의료사고 은폐, 학술 부정행위, 직장 내 괴롭힘까지. 박진우 의사는 의사 면허 정지 6개월, 병원에서 즉시 해임합니다. 조사위원회의 발표였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전체 직원 회의가 열렸어요. 병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당에 모든 의료진이 모였어요. 박 과장도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우 과장의 성추행과 의료사고, 은폐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병원장의 말에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또한 학술 부정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도 확인되었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변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이에 따라 박진우 과장은 즉시 해임되며 의사 면허도 정지됩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이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병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 과장님,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으신가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박 과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의사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수련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박 과장이 강당을 나서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한때는 무서웠던 권력자였지만 이제는 그냥 실수를 인정해야 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현주 과장이 수연에게 말했어요. 한 달 후 병원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철민 이사장의 지원으로 성폭력 신고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을 위한 상담실도 만들어졌어요. 한수연 선생님이 의료윤리 담당을 맡아주세요. 병원장이 수연에게 제안했어요. 제가요? 이번 일을 통해 선생님의 용기와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철민 이사장님께서도 적극 추천해 주셨고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이번에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한 거예요. 부탁드려요. 수연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때 철민이 병원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의료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철민이 전체 의료진 앞에서 발표했어요. 또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전면 지원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료진들이 박수를 쳤어요. 수연은 아버지를 보며 뿌듯했어요. 이제야 진짜 아버지의 진면목을 본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시작한 일이야. 아버지는 그냥 도와주는 거야. 철민이 수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역할을 맡은 수연은 바빴어요. 의료진들의 고충을 듣고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병원이 정말 달라졌어요. 미선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해낸 일이에요. 수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 날 수연은 은비 선배의 묘를 찾았어요. 선배님, 약속 지켰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꽃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최은비 의료윤리 장학금도 만들어졌어요. 선배님의 뜻을 이어가겠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은비 선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 과장이 수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한수연 선생님께. 편지를 읽어보니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미움보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박 과장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거니까요. 의과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후배들에게 의료윤리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수연이 강의실에 섰어요.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민도 함께 왔어요. 오늘은 제 딸이자 훌륭한 의사인 한수연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철민이 먼저 인사했어요. 이사장님의 딸이지만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의사입니다. 학생들이 관심 있게 들었어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아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수련이 이어받아 말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야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권력에 맞서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수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용기를 주셔서요. 천만에요. 당신도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수련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이번 일에 도움을 주셔서요. 수연아, 나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야. 내가 시작한 용기 있는 일을 지지한 거지. 철민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어. 혹시 다칠까봐. 하지만 내가 정말 훌륭한 의사로 성장한 걸 보니 자랑스러워. 아버지, 이제 정말로 이사장 딸이 아닌 한수연 의사가 되었구나.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의사가 되겠어요. 그래, 딸아. 아버지가 항상 응원할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거울을 보며 혼자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한수연 의사가 되었구나. 이사장 딸이 아닌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자신만의 길을 찾았어요. 은비 선배와의 약속도 지켰고 더 나은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박 과장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의료계에도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수련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수연은 계속 걸어갈 거예요. 아버지의 지지와 함께, 동료들의 신뢰와 함께, 그리고 은비 선배의 영혼과 함께. 선배님, 정말로 약속 지켰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될 거예요. 수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별들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